우리가 만약 지금 방학 특강이 우리 반에 어느 학생이 들으면 좀 문제가 되지만 전부 다 우리 반 학생들이기 때문에 2시부터 4시, 아니 5시 30분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5분, 5분 정도만 쉴 거야. 해봐요. 5분, 5분, 5분. 그리고 밤부터 6시까지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 6시부터 10시까지 세상입니다. 근데 뭐 하다 보면은 수화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안 그럴 거야. 수상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텐데 하다 보면 만약에 수화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이 30분을 통째로 한 10분 정도 뒤로 이렇게 미룰 수도 있고 20분 미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수상수화를 다들 하셨겠지만 저랑 하면서 새로 배우는 게 꽤 많을 거야. 그러니까 수상수화도 백지 테스트 진행할 거고요. 3월부터는 백지 테스트 안 보고 수상 쭉 진행할 예정이에요. 알겠죠? 개념 연수 다 가져왔어요. 한번 정리합시다. 혹시 자기가 수상을 한번 정리했던 노트가 있다. 분들 있어요?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거랑 비교해가면서 쓰시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걸 쓰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거기 있는 거 채워 넣으시면 돼요. 교재는 자이스토리 수상수화 중에서 이제 수화가 되겠고요. 이거 보시면은 수화가 훨씬 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야 이거 꼈어. 수상은 이렇게 보조교재가 2개 더 나가요. 올림포스랑 올림포스 고난도가 나가거든요. 그에 반해서 수하는 웬만하면 자이스토리 하나로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 수하 같은 경우는 수능 기반으로 할 거고요. 내신보다는 수능을 위주로, 수능에서 수학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위주로 공부를 해볼 거고, 수상은 자이스토리로는 모의고사, 수능 준비를 하고, 올림포스 고난도로는 어느 정도 내신 내기까지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이스토리 수학 펴볼게요. 펴보시죠. 아, 2시부터 10시까지 어려운 힘든데 고생 한번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이제 목차 보시면은 얘들 아는 거라고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들으세요, 제대로. 수화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몇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거를 펼쳐봐야 아닙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집합과 관계. 아니, 여기 보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두 번째, 두 글자죠? 삼수입니다. 세 번째 뭐죠? 순혈가족. 보통 이렇게 세 개를 배우게 되는데 딱 말하자면 선생님은 요거 두 개를 거의 하나처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순혈과 조합은 조금 독자적인 노선인 거예요. 집합과 명제. 첫 번째가 뭐죠? 집합이에요. 아니 여기 써져 있는데도 문제를 봐야 되겠어? 두 번째 명제입니다. 함수. 첫 번째 뭐예요? 함수. 세 번째고. 두 번째는 유리함수. 유리식과 유리함수입니다. 유리식과 유리함수. 다들 아시나요? 세 번째는 유리식과 유리함수. 한 번씩 했다는 걸 전제하에 설명을 합니다. 이 친구는 순양. 사실상 순열 조합 따로 있지만 그냥 그대로 그냥 쭉 가면 되겠죠. 뭐 크게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처음엔 계승을 배우죠. 계승이라고 하면 또 못 알아듣는 친구들 있지. 팩토리얼.
다음 배우는 게 순열, 그 다음 배우는 게 조합. 그럼 하나 더 있다? 화요? 분할 문제. 이거는 교육과정 내용이죠. 쭉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근데 이게 단원별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수하는 정확히 명제를 할 땐 집합으로 해결해라라고 하고요. 함수는 명제 중 하나죠. 그렇죠? y는 fx에서 x에 무엇을 넣으면 y가 뭐냐? 참인 명제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함수를 다룰 때 이 정의역과 공역, 치역, 집합에 대한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함수가 유리집과 유리함수, 무리함수 두 개로 이렇게 나뉩니다. 이 친구들은 좀 독자적인 노선을 타게 된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수화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집합과 명제. 오늘 해볼 것은 집합입니다. 자, 개념 시간에는 철저하게 원론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정의, 확실한 정의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살펴볼 거예요. 다들 공부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수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해본 사람은 없어가지고. 첫 번째 대단어 집합입니다. 집합 중단어이에요. 자,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집합이란 무엇인가지? 집합이 도대체 뭔데? 그것을 우리는 집합의 뜻과 표현이라고 해요. 집합의 뜻과 표현. 잘 생각해 보시면 중학생 때까지는 정의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 왜? 뒤에는 명제 단원에서 원래는 취급하게 되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명제 전 단원이기 때문에 집합의 뜻과 표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집합의 정의와 표현이라는 말이 맞겠죠. 자, 집합이 뭡니까? 집합. 읽지 말고 여러분 칠판 봐봐. 칠판. 우리 지금 대답 못한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 집합. 뭘 보면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수학적으로 표현해봐. 덩어리. 그냥 덩어리. 집합인가? 뭔가 말이 필요하잖아. 이 집합이야? 공집합이야? 아니잖아, 그렇지? 집합이란 무엇일까? 집합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다들 알고 있죠? 원소로 이루어진 거. 그러면 무엇이 원소가 될 수 있는 건데? 원소가 될 수 있는 건 무엇이며 원소가 될 수 없는 건 뭐예요? 딱히 정해진 건 없어, 그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서 오히려 대답을 못하는 거야. 집합이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명확한 기준. 이거 보고 뭐라 해? 두 글자로? 명제라고 하죠.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히 구분되어야 돼요, 일단. 그치? 그리고 그러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어 하면 그 될 수 있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는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표현해요. 이해갑니까?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집합. 어떤 조건에 대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즉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B다 아니다가 가능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막 선생님 얘 같은 거 안 들어도 되지. 그런 거 있잖아. 뭐 우리나라에 뭐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거 안 들게요. 집합. 어떤 조건에 대한 이 조건이란 말이 뒤에 싹 하고 등장하죠. 어떤 단원에서 명제 단원에서 등장하죠. 거기서의 조건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조건에 대해
그 대상 말을 참 어렵게 해놨죠? 왜냐? 집합을 공부하고 원소를 배우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쓸게요.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을 원소로 갖는 라고 이야기할게요. 맞죠?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그럼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이 밑에 있는 원소라는 것들이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소는 뭐야? 대상? 집합을 이루는 대상. 아, 선생님 수상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은 걸 이야기하고 가면 수화, 적어도 수화를 할 적에는 말조심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떠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 이 생각이 그냥 일상적인 생각은 아닌지 이 수학적인 표현들에 근거하여 하는 생각인지 그걸 항상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집합을 풀 때면 내가 지금 집합에 근거하여 풀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걸 생각해 달라는 거야. 활용에서도 당연히 이 말은 똑같겠죠? 자, 집합이란 원소죠. 그럼 이제 뜻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럼 뭐 해야 돼? 표현해야 되겠지, 표현. 집합의 표현 방법이에요. 몇 가지 있죠? 이거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 합집합. 세 가지가 있어요, 집합의 표현. 여러분 책 덮고 개념 노트만 보세요. 집합의 뜻같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표현한다는 거는 합집합은 뭐야? 집합과 집합 사이에 연산을 한다는 거야. 어떤 연산을 한다는 게 합집합이고 표현이라는 건 그래서 그 집합이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앞에 보여줄 수 있으며 말을 할 거냐는 거야.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지. 벤다이어는? 그치, 그게 세 번째죠. 벤다이어그램. 가장 간단한 거 뭐 있어? 원소 나열법 있죠. 원소 나열법. 그리고 세 번째가 벤다이어그램.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야. 조건 제시법이야. 조건 제시법. 이게 가장 중요해.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따로 그 뜻은 쓰지 않을게요. 오케이. 다들 알잖아요?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세 번째, 보통 벤다이어 그램 이렇게 얘기하는데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일러 다이어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자, 원소 나열법으로 말하자면 이제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음 내용이죠. 집합의 종류. 이게 중단어로 분류되나? 그렇죠. 구분이라고 하는데 그냥 종류라고 해요. 종류. 첫 번째, 뭐만 하면 합집합이야. 종류잖아. 집합이라는 게 어떠한 종류가 있냐. 지금까지 우리가 집합 배운 거 생각해봐. 뭐 배웠어? 집합 안에 뭐가 있다? 원소가 있다만 배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 그럼 이 얘기는 원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 순서를 잘 생각해봐. 너 배웠던 거를 계속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새로 배운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야 돼. 집합의 종류 하면은 원소밖에 안 배웠거든. 그럼 원소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항상 강조하잖아. 연결성. 종류 뭐 있어? 원소에 뭐에 따라 나뉘겠어? 개수에 따라 나뉘지. 원소가
없어요. 무슨 집합? 공집합. 그럼 이제 공집합을 표현하려고 해봤어. 공집합은 원소가 없죠. 원소 나열법으로 써봐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이건 집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제시법으로 해볼까? x가 뭐라 쓸래? x는 없다.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낚이지 마. 낚이지 마. 쌤이 그냥 간단하게 얘 하나만 들어줄게. 항상 낚인다니까 여기서 애들이. x제곱은 마이너스 1인 실수라고 써볼게. 미쳤다. 그냥 공집합이지. 그러면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야. 자, 이것처럼요. 이 얘기하려고 얘기 잠깐 했는데 이것처럼 조건 제시법이라는 것은 한 집합을 표현하는데 조건 제시법이란 무한히 많습니다. 무한히 많아.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아. 원소 나열법은 몇 개죠? 한 개. 하나예요. 벤 다이어그램은 하나입니다. 벤 다이어그램과 원소 나열법은 어떠한 집합 하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표현이 가능해요. 쌤, 135랑 531이잖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건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제시법은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이제 명제랑 섞어가지고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는 집합이 있어. 그러면 이 집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이 최선인가를 생각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이 정말 이 집합을 나타내기에 가장 효율적인 조건일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조건에 필요 충분 조건을 가져와야지. 그치? 그 조건이랑 필요 충분 조건이 다른 어떠한 효율적인 조건을 가져와 줘야 된다. 그 얘가 이런 거죠. 이런 집합이 있어. 효율적이에요? 뭐가 효율적일까? 이 2차 방정식 여러분 풀 수 있죠? 근이 뭐 나와요? 1이랑 2 나오죠? 그렇죠? 1이랑 2 나오죠? 그럼 얘는 조건제시법이 맞는 거야? 맞아요. 그렇지. 이건 원소나 이거죠. 맞죠? 근데 뭐야? 자, 얘는 x의 n제곱이 0이래. n차 방정식이죠. 근이 몇 개예요? n개죠. n차 방정식의 근은 n개예요. 맞죠? 수원에서 다들 너무 잘 배우셨을 텐데 그럼 여기에 서로 다른 근의 개수는 몇 개야 지금? 없어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자꾸 그런데 서로 다른이라는 건 지금 x가 0이 가능하지. 네. 그러면 0하고 다른 근이 있냐는 게 아니야. 서로 다른 근의 개수라는 말의 정의는 근들을 나열했을 때 집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원소 나열법에서 같은 원소는 절대 두 번 쓰지 않죠. 맞죠? 그렇지? 그래서 사실 이 방정식에는 해집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해와 해집합이 있어. 해라는 것은 근을 말하는 거지. 근, 같은 말이죠. 여기서 x는 1 또는 x는 2가 근이죠. 해죠. 그치? 그럼 이 친구의 해집합은 1이라는 얘가 해집합이라는 이름을 써요. 해집합. 그럼 이 친구는 x는 0이라는 몇 중근? n중근을 갖게 되거든. 그쵸? 하지만 해집합은 뭐야? 0이야. 해라는 것은 이렇게 정확히 개수까지 파악을 해줘야 돼. 근데 해집합은 근의 개수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얘를 참이 되게 하는 그게 근이잖아. 그치? 참이 되게 하는 그 친구들의 개수 경력 그냥
다시 궁금하다. 얘가.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효율적일 때도 있고 이 친구가 효율적일 때도 있겠지.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냥 문제에서 조건제시법으로 띠릭 나왔다고 해서 그 친구를 끝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친구를 너희가 입맛에 맞게 잘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집합을 잘하는 거야. 명제를 잘하는 거야. 알겠지? 필요 충분 조건을 잘 이용해라. 자,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친구는 조건제시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조건제시법을 자, 공집합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만들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집합이잖아. 그래서 이 친구에 이름을 주자. 무슨 이름을 주자? 기호 있잖아, 공집합. 이거? 이게 뭐라 이거? 이거. 뭐라 이거? 땡. 파이라고 했죠, 파이. 아니. 쌤, 이거 파이 아닌데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파이라는 친구는 영어로 파이. 이 친구는 파이. 둘 다 그리스 문자죠. 얘는 파이라고 있고 얘는 파이라고 있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아. 근데 한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름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라고 읽으시면 돼. 어디 가서 이거 파이네? 이러지 마시고 간단한 겁니다. 이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다음, 이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원소가 유한하냐 무한하냐에 따라 다르죠. 두 번째 무슨 집합? 유한 집합. 잠깐 집합 넘어서 이제 함수 쪽 스포를 하게 되면요. 함수 파트에서 여러분 이 체계가 다른 데서 배우고 온 학생들 치고 잡혀있는 친구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집합을 사용할 때요. 언제는 이렇게 풀고요. 그죠? 언제는 평면좌표 위에서 풀죠. 그죠? 언젠데? 힌트 줬잖아, 선생님. 제거 얘기하다가 이거잖아. 언제 보통 이거 사용해? 유한해. 뭐가? 원소 있어. 뭐에? 집합에. 무슨 집합에? 유한 집합에. 무슨 집합? 여기서 얘가 유한하면 이겼어? 얘가 이렇게 많고 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다 이어줄 거야? 시간이 굉장히 무수히 많다. 정의역을. 그렇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할 땐 이 풀이를 하게 돼. 근데 정의역의 원소가 무한해. 즉 정의역이 무한집합이야. 그러면 수학자들이 이걸 풀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세 글자 뭐야? 그래프야. 그래프는 항상 조건제시법으로 등장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y는 fx라는 친구. 이게 그래프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래프를 기하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야. 그래프를 평면좌표에 그려줬을 뿐이라고. 정확한 그래프의 정의가 뭐냐면 그래프는요 집합이에요. 근데 무슨 집합이냐? 조건제시법을 이야기할게. x, y라는 순서쌍들의 집합이야. 맞죠? 다 알고 있죠? if라는 뜻이에요. 근데 x, y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근데 x, y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y가 뭐여야 된다? x의 함수값이어야 되더라. 정확히 이야기하면 x는 정의역의 원소여야 되더라. 이런 얘기야. 얘를 보고 그래프라고 해. 그리고 이 순서쌍들을 평면좌표 위에 따다다다 찍어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가 된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프라기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래프의 기하적 모양이에요. 기하적인 표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걸 그래프라고 이야기한다고 비웃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수님들조차 수학자들조차 비웃지 않아요. 절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 참듯이라고 알고 있어라. 집합하면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치? 하지만 함수로의 빌드업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치? 어느 정도 여러분의 유연한 사고를 위해서 아까 언급하고 가는 겁니다. 이 유한집합이라는 것은 집합에서 또 다루게 되죠. 어디서 다루게 되나요?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있잖아. 그럼 이 개수를 어떻게 해야 돼? 세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 봐봐. 우리나라는요, 외국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라고 했지만 이건 동방이고 이건 서방이고 가치관의 차이가 좀 있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있잖아. 단위에 집착을 해. 단위. 이거 옷 한 뭐라 그래? 벌. 한 개. 자루. 한 자루. 한 권. 한 잔. 한 컵. 이상하지 않아? 근데 외국인들 봐봐. 서방 사람들 봐봐. 영어 생각해봐. 단위 있어? 뭐 있어? 야드, 피트, 센티미터 다 빼고 물건을 세는 단위. 수치화한 거 말고 세는 단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근데 우리가 단위에 집착할 때 얘는 집착하는 게 딱 하나 있어. 뭐야? 셀 수 있는. 카운터야.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좀 집착을 해. 이거 물 세요? 안 세지. 분자수 셀 수 없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물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무슨 단위? 리터 단위가 나온 거지, 그렇지? 실제로 물은 무게랑 부피가 같죠? 1리터는 1kg? 킬로그램 맞아. 또 빵도 세요? 빵 안 세요, 그렇죠? 우리 빵 어떻게 세? 한 조각 이렇게 세지.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야 그거 한 조각이라는 건 내가 임의로 또 뜯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정말 한 조각이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물도 마찬가지야. 한 컵이라며. 그럼 너가 여기서 내가 여기 따랐어. 그럼 얘가 여전히 한 컵이야? 이런 얘기지. 그렇지?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집착을 해. 그래서 유한집합, 무한집합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야, 맞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한집합, 무한집합은 셀 수 없음. 무한이라는 것은 착각하기 쉬운데 무한집합은 셀 수 없다는 게 아니야. 그냥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야.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무수히 많다와 셀 수 없다라는 말을 선생님은 혼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자연수의 개수 무수히 많죠. 셀 수 없나요? 자, 셀 수 없잖아요. 이거는 문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수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야. 셀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자연수예요. 자연수 집합과 개수가 같으면 걔는 셀 수 있다라고 얘기해. 자연수 집합보다 개수가 작거나 같으면 셀 수 있다. 근데 걔보다 많아? 그럼 셀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선생님 말이 좀 이상하지. 선생님 무한집합도 셀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무한집합이 두 가지가 아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뭐랑 비슷해요? 무한소수 얘기할 때랑 좀 비슷하지. 그치? 무한소수 중에서도 규칙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이렇게 나누죠. 순환하느냐 안 하느냐. 얘도 마찬가지야.
무한집합도 셀 수 있다. 영어로 해볼까요? 한글말로 세지. 가능하다. 가. 세는 게 가, 산, 집합이다. 가산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다른 색으로 써주길 바래요. 이 내용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집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라고 한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셀 수 없는 집합은 뭐라고 할까? 불가산 집합. 뭐라고? 불가산 집합. 불가산 집합. 맞습니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수학적인 표현은 비가산 집합이라고 해요. 자, 이건 단순히 정말 여러분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줄게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래요? 봐봐,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1, 2, 3, 4, 5 이거 항상 말 조심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어? 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 어떻게 표현할래요? 라고 얘기했지. 어떻게 표현할래요? 하면 1, 2, 3, 4, 5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 원소날법으로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치? 원소날법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연수 전체의 집합 어떻게 표현할까요? 1, 2, 3, 4, 1 원소날법으로 무한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말이 있지? 어떻게 표현했어요? 조건제수법으로요. 어떻게 해요?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근데 어떤 X냐? X는 뭐래? 자연수야. 벤다이어그램은? 벤다이어그램은 무한집합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무한집합 사용할 수 없느냐? 있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선생님 요거 썼죠? 요거 벤다이어그램이죠. 그죠? 여러분, 여기가 무한집합이면 어떻게 써요? 예를 들면 자연수예요. 1, 2, 3, n, 이런 식으로 쓰죠. 여기를 표현하는 게 바로 수학의 수열이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이 친구들의 규칙을 나열하기 위해서 수열이라는 게 일반항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뭔 얘기가 될 거예요? 무한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는 거의 유한집합만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해요, 우리? 여러분 다 들은 적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다 아니까 추가 설명은 안 할게요. 정수는 Z로 표현하고요. 유리수는요? Q로 표현하고요. 실수는? 실수 정도는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잖아. 뭐라고? 리얼. 허수? 아이. 이렇게 표현하고. 복소수? C 표현하고. 이 친구는 거의 다르잖아요. 요거 네 개는 좀 다르게 돼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내추럴. 오! 내추럴 넘버. 얘는 뭐야? Z. 독일어. 몰라도 된다. 정수가 원래 영어로 뭐야? 영어로는 인티저예요. 인티저. 근데 이 아이를 얘가 뺏어가서 Z를 쓰게 되죠. 얘는 레이셔널 넘버예요. 레이셔널 넘버. 와우. 레이셔널 넘버. B가 있는 수다. 유리수의 정의 뭐야? P분의 Q. B가 있는 수다. 무리수는 irrational 넘버. B가 없다. 뭐야? 수상할 때 다시 한번 할 거야. 오늘 아마 수책이 다루게 될 거거든요. 아니다, 복소수에서 다루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근데 얘는 레이셔널이잖아. 근데 R을 얘가 가져가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quotient를 쓰게 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수상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이 단어는 NVQ 플러스 R. Q가 얘죠. quotient. 이 Q를 쓰게 됩니다. R은 리얼이죠. 아주 중요한 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R 자체를 가져갑니다.
상상 속의 수다, 허수다. 존재하지 않는 수다. 얘네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 얘네도 실제하진 않습니다. 여기 전부 다 관념적인 표현이에요. 1이 뭐예요? 1 어디 있어? 1 없어요. 관념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근데 그 관념적인 표현조차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이미지너리는 거야. 다 이미지너리는 뭔 거야, 사실은. 근데 얘네들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실존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얘는 컴플렉스. 복잡한 수다. 복잡한 수들이 다 모여있다. 그래서 복수,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 자연수라는 친구는, 자연수 집합은요, 대표적인 가산집합이에요. 그리고 가산집합, 비가산집합을 나누는 기준이 돼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정수 전체 집합의 개수. 얘의 개수가 많을까, 얘의 개수가 많을까? 같아요, 둘이. 그렇다고 n 이걸 쓰시면 안 돼. 이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여러분 한 장 넘어가요. 안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그냥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적혀있어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 n 개수보다 더 넘어갈 거고요.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절대값 기호를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사실 이제는 개수가 아니라 집합의 크기예요. 크기. 대학과정 얘기예요, 여러분. 얘들이 같아요. 그 이유는 그런 거죠. 어떤 자연수 집합을 정의역으로 갖고요. 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과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떤 하나라도 만들 수 있으면 이 둘은 개수가 같다고 해요. 그렇지? 1대1 대응은 뭐야? 하나당 하나가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면 얘네들이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 친구 중에 홀수는 양의 정수와 짝수는 음의 정수와 1대1 대응을 시켜버려요. 그럼 둘이 개수가 같다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유리수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1분의 1은 1,1이다. 2분의 1은 1,1이다. 2분의 1은 2,1이다. 3분의 1은 1,2.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건 1대1 되면 되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을 이제 여기다 자연수를 하나씩 대칭시키는 거야. 매칭시켜. 근데 얘는 어때? 2분의 1, 1분의 1이랑 똑같은 애지. 그치? 이런 애들이 계속 연속해서 등장하게 계속. 그럼 얘네들은 음수로 갖다 주는 거야. 4분의 1도 처음 나왔지. 그죠? 그러면 3. 어느 4? 0부터 주면 돼요. 그럼 얘는 또 1이네? 얘 마이너스 주는 거야. 또 똑같이 1대1 되게 되죠. 유리수도 똑같아. 근데 실수는 더 많아. 그렇죠? 유리수뿐만 아니라 무리수도 더 많아. 무리수 보통 이렇게 씁니다. 실수에서 유리수 빼고. 저 친구도 개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산이고 여기까지 비가산이에요. 선생님 왜 이야기 해주냐면 여러분들 수행평가 나중에 하시면요. 고1 때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레포트를 쓰라고 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좀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이 이야기를 쓰시면 거진 그냥 만족스럽다고 보십니다. 선생님들이 보통 만족스러워합니다.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런 약간 답답함이 있거든. 아이들이 무한집합을 그냥 이대로만 딱 배운 거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학기 말에 여러분 세특 써줄게 보고서 세특 뭔지 알지? 세특 잘 써주니까 보고서 써 하면 이런 거 딱 쓰시면 돼요.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셀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집착해서 서방이 그런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집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했다면 집합을 무슨 단위로 세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겠지, 그렇지? 아무튼 집합의 종류는 동집합, 유한집합, 무한집합으로 나뉜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집합 사이의 호환 관계에서. 자, 이렇게 쓰죠. 기호는 여기 그거 안 썼다. 미안해. 집합 표현 방법, 원소 표현 방법.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A는 B에 속한다. 속한다? 그런 말 없어. 포함은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된다. 또는 B가 A를 한국말 참 어려워. 포함한다. 자, 근데 이 밑에서 이제 이거 배우기 전에 부분집합 개념을 배웠죠, 그렇죠? 부분집합 개념. 자, 그래서 부분집합 이제부터 정확한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하나씩 다 살펴볼게요. 이 친구의 다른 말 뭐죠? A가 B에 무슨 집합? 무슨 집합?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다. 자, 위에 있는 얘기들은 부분집합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부분집합을 여러분 배웠다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자, 근데 우리 명제도 알잖아, 그렇지? 그렇죠? 이거 명제로 표현해 볼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A는 B가 A면 B다. 자,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야?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집합이라는 걸 이야기해봐. 명시해봐. 정의해봐. 뭐라고 할래? 내가 해. 이런 거 아니야. 부분집합 이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B의 원소인 거지. 그죠? 그러니 이 친구는 가정과 결론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어떠한 X가 A의 원소이면 B의 원소다. 그래? 자, 봐봐.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X가 A의 원소이면 B의 원소다 라는 거야. 그렇지? 이 말이 참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인 거야. 쌤, 왜 진중하게 얘기하겠어? 여러분들 이걸 까먹어요, 계속. 이걸 까먹으면 모든 고난도 1등급 문제, 킬러 문제들을 그냥 그 문제마다 감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야. 정확한 표현법을 알고 있어야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내려갈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번 자이스토리에서 식을 쓰는 연습을 할 거야. 여러분 집합 지금까지 배우고 싶었을 때 생각해봐. 그냥 거진 가능하면 벤다이어그램으로 끝내. 그거 안 되면 생각으로 풀어.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쌤이 방학 때 항상 하는 건데 이 친구는 가급적 자제한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풀 때 벤다이어그램을 쓸 필요가 없는데 굳이 썼다? 그것들은 다 그어버릴 거야. 선생님. 따로. 알겠지? 웬만하면 벤다이어그램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을 황해에 그냥 던져두지 않아.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을 쓰지 않고 확실하게 연산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야. 그거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 포함 관계에서 밑에 이제 같은 집합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이 친구.
써도 5만 개 써도 돼. 자, 뭐 할 거냐면 얘랑 같은 조건을 이야기해 볼 거야. 같은 조건. 즉 무슨 조건? 무슨 조건? 같은 조건 뭐라 그래? 필요 충분 조건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아직 연산 같은 거 안 썼지만 여기서 미리 쓸 거야. 자, A가 B에 포함된다. 즉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와 같은 말은 둘이 교집합하면 뭐가 나와요? A 아니면 B. A 아니면 B? 맞는 말이네? A죠. 그렇죠? 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벤 다이어그램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B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렇게 A가 있으면 둘이 교집합하면 A가 되겠네. 그리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려야 하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해요. A 첫 집합 B는 뭐가 나올까요? A. 뭐가 나와요? B가 나오겠죠. 생각합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친구가 등장해야지. A 차 집합 B 뭐가 되죠? 아주 중요하다. 자, 얘면 얘고 얘면 얘라는 거야. 얘면 얘고 얘면 얘고 얘면 얘고 얘면 얘고 얘면 얘고 얘면 얘고 얘면 얘인 거야. 그냥 똑같아. 그냥 똑같은 말이야. 마지막 하나 대우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야.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집합이다. 라는 것까지. 저기 공집. 얘랑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이야. 여러분 근데 이게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절대. 왜냐면 이따가 집합의 연산에서 배우는 것들이죠.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그것들마다 하나씩 있다. 이 친구는 필수 암기입니다. 필수 암기. 다들 인정하시죠? 같은 거. 같은 거예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집합에서 공부를 허투루 하면 명제 가서 허덕입니다. 전 모든 명제를 거의 집합으로 풀어요. 다음 서로 같은 집합. 이거 전에 진부분 집합 해야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여기다 쓸게요. 자, 진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은 없죠. 그치? 나타내는 기호는 없다. 그래서 진부분 집합을 표현하려면 다소 복잡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단 부분 집합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A가 B와 뭐 하면 안 돼? 같으면 안 되죠. 서로 같은 A는 B다. 라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은 말이다? A가 B의 그리고 A의 자, A, B가 같은 집합이래요. 증명해 보세요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두 개를 증명하시면 돼요. A, B가 같은 집합이에요 했는데 둘이 원소가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서로 같은 집합 자체가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너가 얘의 부분 집합이고 너가 얘의 부분 집합이라는 걸 둘 다 증명해 주셔야 증명하시는 거다. 알겠죠? 물론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둘 다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원소나열법, 원소나열법 썼을 때 같다라고 해도 뭐 감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부분집합의 개수. 아주 중요하죠? 내신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이라 중요한 거예요.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친구죠. 여러분들 소영이는 안 봤지만 이 친구가 이제 순혈과 조합이랑 그런 거에 나오면서 수능 몇 번이야? 2023 수능 그 상식 문제 14번이야? 그 문제도 약간 비슷하죠? 이 친구가 비슷하다고 했어요. 같지 않습니다. NA 면 AA 원소지 개수를 이거 원래 뒤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하고 싶어서 N, A가 N이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이해 없네요. 2의 N제곱입니다. N은 자연수. 원래는 의미 아닌 정수예요. 0까지도 괜찮죠? 수원에선 얘가 0까지 들어가도 괜찮잖아, 그렇지? 공집합의 부분집합계에서 하나 자기 자신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은 수학이기 때문에 자연수라고만 쓸게요. 의미 아닌 정수도 괜찮다라는 거. 다음 A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해 없네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특정한 원소 R개를 포함하는 또는 포함하지 않는 그렇죠.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에 n제곱 n-r제곱 그렇죠? 이 쓰자면 r은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자, 포함하는과 포함하지 않는 개수를 쓸 때, 개수를 카운팅할 때는 그냥 같은 거다. 그렇죠? 포함하는이나 포함하지 않는이나 둘 다 같은 취급을 받게 돼요. 쌤 얘는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잖아요. 개수 셀 때는 그게 전혀 무의미하다는 거다. 똑같이 그냥 제외될 뿐이다. 이렇게 다들 이해가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다들 배운 거니까. 다음 집합의 연산입니다. 현재 합집합. 다들 뭔지는 아실 거예요? 기호는 이렇게 쓰죠. 정확히는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흔히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A 합 B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보통 A 합 B라고 하고요. 외국에서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 A 무슨 모양이에요? A 컵 B라고 해요. A 컵 B. 왜? 억제? 걔들한테 뭐 A 컵 B라고 하고요. 교집합은 밑으로 이렇게 있죠. 쓰는 거. A 캡 B. 얘는 A 컵 B, 교집합은 A 캡 B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A 교 B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친구 정의가 뭐죠? 어떻게 표현해야 집합을? A와 B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요. 조건제시법. 뭘 x, 뭘 원소로 해? 뭐라는 거야? x를 원소로 해요. 무슨 x야? x가 A에 속한다. a에 속한다 또는 a의 원소이다. 그다음 B. 이거 뭐라고 그러지? 사이에 껴있는 거? 조사. 조사 뭐 써요? 그리고 이고라고 쓰는데요 원래. 그리고 또는 이걸로 통일합니다. 그렇죠? 쌤 보통은 그리고도 안 쓰고 and라고 쓸 거예요. and면 야 또는이죠. 아유 갑자기 또는 x가 b의 원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고? 둘 다 원소야 되는 거야. 그건 교집합이지. 그럼.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이면서 교집합이죠. 또 원래는 여러분 처음 개념을 배우신다고 생각하면 제가 옆에 벤달러그래프까지 해주겠지만 나도 넘어갈게요. 그럼 두 번째 교집합. A 교비. 그럼 X를 원소로 해요. 근데 X는 A의 원소 그리고 B의 원소 두 가지의 공통 원소여야 된다. 자, 다음 나오는 게 여집합이죠. 여집합. 원소로는 A의 C 이렇게 쓰죠. 그렇죠? 여러분 삼각함수에서 사인이 있고요. 뭐 있죠? 코사인. 코사인이죠. 코사인. 이 코가 뭐였죠? 이거 컴플리먼트죠. 도어라는 뜻이야. 이 친구랑 비슷한데 좀 다르네 이런 이야기지. 그렇지? 이 컴플리먼트의 C가 얘예요. A랑 비슷한데 좀 다르네. A의 정반대 친구 이런 이야기야. 뭐 A 컴플리먼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A 여집합 또는 A여라고 얘기하죠. A여. 이건 뭔가요? 정의가 X 봐. X는 A에 속하잖아. 그 전에 나올 게 있어. X는 실수. 바로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죠. 전체 집합이 뭐야? 전체 둘다 집합. 정의가 이래요. 어떠한 한 이야기에서 우리에겐 한 문제가 되겠죠? 한 문제에서 나오는 모든 집합을 포함하는 가장 큰 집합을 말해.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 어떤 문제에서 A가 1, 2, 3, 4,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 B가 1,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래. 전체 집합이 뭐야? 1, 2, 3, A인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얘가 1, 2, 6을 가져요. 전체 집합이 뭐야? 1, 2, 3, 4, 5, 6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이렇게 전제하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얘네들의 원소가 아닌데도 등장하는 경우가 있지. 그러면 그건 출제자가 거기까지도 전체 집합으로 봤다는 의미야. 근데 우리 문제 풀 때 그럼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까지 생각해야 되냐? 그거 아니잖아. 그치?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그저 문제를 잘 풀기 위함이야. 근데 이 문제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출제자의 의도가 상관이 없어야 돼.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든 간에 정당해야 돼, 문제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쵸? 그러면 전체 집합이라는 친구는 유동적인 거냐?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전체 집합이 등장하지 않은 문제는 즉 유니버셜 셋이에요. 유니버셜 셋. 전체적인 집합이다. 집합을 영어로 셋이라고 하죠. 이 전체 집합이라는 친구가 등장하지 않았어. 그러면
웬만한 친구는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하에 내가 전체 집합을 구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면 전체 집합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A가 1, 2, 3이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4, 5.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합이 특정되어 있는 거다. 이해를 위해서 벤다이어그램 쓰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거 풀 때 벤다이어그램 쓰는 거 아니다. 처음에는 쓰는 게 아니에요. 조건으로 풀다가 안 되면 벤다이어그램으로라도 풀어보는 거야. A랑 B라는 집합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트가 이거죠. 이 상태에서 여집합이 4, 5. 제한이 돼버린 거지. 얘는. 그치? 그럼 얘는 전체 집합이 특정되는 거야. 얘가 1, 2, 3. 그럼 여긴지 여긴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에 1, 2, 3이 들어가겠지. 맞아. 여긴 뭐가 있을까? 여기 뭐가 있을까? 1, 2, 3. 또 낚이신 거예요. 또 낚이셨어요. 여기 7이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얘는 특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근데 선생님 여기서 문제를 조금만 바꿔볼게. 조금만 바꿔볼게. 기차 집합 A는 7이. 얘가 7이라는 거지. A가 1, 2, 3이지. 얘는 특정이 된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풀이의 틀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역이용하면. 뭔가 전체적인 전체 집합이 안 나왔어? 그럼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걸 추적해 나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모든 문제를 풀 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알겠죠? 상당히 어려운 얘기겠어요 지금. 다시 넘어와서 전체 집합이란 모든 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이다. 근데 이 모든 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수학에서의 그 모든 집합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집합들이 아니라 문제에 등장하는 모든 집합들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명제에 가면 이런 식으로 등장하죠. 뭐뭐에 대하여 막 이렇게 등장하죠. 이런 워딩으로 등장해요. 예를 들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럼 전체 집합을 모든 실수로 잡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집합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A가 아닌 다른 원소들을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이 말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X가 아직 여집합 기호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거 대신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은 게 이거죠. X가 A 여집합의 원소랑 같은 말인 거지. 이제. 다시 얘랑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야. 얘 그리고 얘가 같은 말인 거지. 문제 풀 땐 아무런 이게 영향을 주지 못해. 오케이? 근데 왜 이걸 강조하느냐? 전체 집합에 대한 인식을 하라는 거야. 이걸 인식하라고.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 이 친구도 이따 나옵니다. 네 번째 차집합이죠.
A 차집합. 자, 이거 밑에다가 똑같은 거 뭐가 있나 이거 쓸 거예요. 오케이? 밑에 보시면 책에 연산에 대한 성질에서 얘랑 똑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쓸 거야. 봅시다. 이 친구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얘는 이런 거잖아. x가 a의 원소야, 그렇지? 근데 그리고 x의 원소인 거야? 아, b의 원소인 거야? x의 원소인 거였는데 왜 이러는 거야? b의 원소가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네. 맞죠? 맞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친구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x가 a의 원소여야 한다면 이 친구는 이미 전체 집합의 원소겠지. 이해가? a의 원소면 이 친구는 이미 전체 집합의 원소야. 얘이면 x는 이미 전체 집합의 원소야, 맞죠? 그럼 얘랑 합쳐서 얘가 뭐야? 비여집합의 원소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 있지. x가 a의 원소이고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전체 집합 원소이고 b의 원소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로 엮여있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x는 b의 여집합의 원소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거 봐봐. 같은 영역 맞지? 이렇게 할 게 아니야. 조건제시법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얘가 A도 B의 여집합과 같은 거죠. 자, 조건제시법 선생님 정확히 지금 쓰고 있지? 여러분 문제 풀 때 무조건 이런 방법으로 푸셔야 되는 거야, 이제. 그치?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야. 다음 5번째. 마지막이죠? 교육과정상 마지막. 뭐죠? 서울서. 집합 A와 B는 서로소이다. 출애출은 조건이 있어요. 뭐죠? A와 B의 교집합이 그렇지. 0이라고? 공집합. 공집합니다. A 교비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이거지. 여기서 또 한 얘기 하자면 여러분 중1 때 배운 것 중에 서로소가 또 있죠. 그렇죠? 두 자연수가 서로소이다 말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2와 7은 서로소. 잠깐. 2와 7은 서로소입니까? 그럼 선생님 질문을 해볼게. 대답해봐요. 왜요? 왜 서로소죠? 약수의 교집합이 집합이 왜 나왔지? 너희들 집합 알았어? 왜요? 공통된 약수가 이렇게 있어. 맞아요. 공약수가 1밖에 없어서요. 그게 서로소의 정의지. 그치? 맞지? 근데 이런 질문 꼭 하잖아요. 쌤 그럼 1과 7은 서로소예요? 꼭 하는 질문 아니야? 한 번씩? 서로소야? 아니요. 네. 서로소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경험에 의존하는 거야. 정의가 아니라 지금. 정의에 의존하셔야 돼. 정의. 갤노트 가졌어? 정의에 의존하셔야 돼. 서로소가 정의가 뭐라고? 공약수가 1뿐인 주수야. 공약수가 1밖에 없어? 서로소가 맞는 거지. 의심할 게 아니야. 서로소라는 정의를 그렇게 했잖아. 쌤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외가 있다면 성질에서 배웠지. 근데 배운 거 없지. 그럼 예외 없는 거야. 정확하게 받아들여요. 알겠죠? 집합 A와 B는 서로소이다. 뜻이 뭐라고? A 교 B가 공집합이다. 여러분들한테
A교 B가 공집합이다를 서로 소이다라고 묻는 고난도 문제는 없어요. A와 B가 서로 소이다라는 말을 주면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만 있을 뿐. 항상 이 얘기를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A교 B는 공집합이 떠올라야 돼. 알겠죠? 이 식으로서 이끌고 가는 거야. 얘 가지고 뭐 그럼 벤다이어그램 이런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야. 알겠죠? 둘이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다음 6번째예요. 분필을 좀 이야기를 하고 갈까?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부터 파란색으로 쓰는 건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야. 알겠지? 아니 보라색으로 가자. 보라색은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쓸게. 구분이 가? 보라색? 네. 책을 읽어서. 자, 6번째 내용 대칭 찾기다. 이 친구는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긴 한데 너무나도 메이저한 내용이다. 북한이 앞에 보면 이거 책 펴보시면 11쪽 있고 12쪽 있어요. 수학. 이 11쪽 했고요. 그리고 12쪽에 이제 집합의 연산 마지막이에요. 가운데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남겨두시고 한 장 정도? 몇 장 나왔어? 써보니까. 한 페이지. 한 장 정도 남겨두고 뒤에 쓰세요. 너무 메이저한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흔히 기호로 어떻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많이 봤죠? 삼각형으로 써요. 그래서 선생님 읽을 때 우리끼리 약속이야. A 대 B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A 대 B. 오케이. A 대 B. 문제마다 기호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일단 쓴다. 자, 그럼 이 친구와 같은 집합이 있죠. 일단 이 친구는 모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 영역을 표시를 해주고 갈게요. 어딜 말하죠? 교집합의 뺀. 말로 표현을 봐. 그 A와 B 합집합에서 A와 B 합집합. 그렇지. 그 말뜻 자체에 정의가 있어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한 집합이죠. 자, 그리고요. 대칭 차집합은 대표적인 표현이 요 친구와 하나가 더 있어요. 너와 너의 합집합.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 자, 이 두 친구가 메인이고요. 이 친구를 좀 변형하면 어떻게 돼요? 드모르간이 밑에 나와. A 연집합. 그렇지, 연산 법칙 앞에 나왔지. 이거 드모르간 법칙 사용하시면요, 아시죠? 그러니까 연습합 씌우고 이렇게도 나온다. 이렇게 쓰지만 아직 이거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 얘는 너무 뻔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를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한 형태로 나오죠.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한 드모르간도 나오죠. 아니, 드모르간이 여집합 바꿔서 나오는 거. A도 B의 여집합, 합집합.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비교 A의 여집합이 아니라 A 여집합교 B 이렇게 잘 나와요. 얘네가 나오면 대칭 차집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배우고 나서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을 배우게 될 텐데, 선생님 이 친구에 대한 성질부터 정리하고 갈게. 대칭차 집합에 대한 성질을 이거 쭉 쓰고 이거 따로 쓰면 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대칭차 집합 하나로 쭉 그냥 끝내놓고 가자는 거야. 연산 성질. 대칭차 집합의 연산 성질이. 얘들아, 연산 성질하면 뭐부터 나와야 돼? 고등학교 과정 통틀어서 무조건 기억해야 돼. 연산 성질하면 또는 성질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세 가지야. 교환 결합 분해, 교환 결합 분해. 이게 무조건 먼저 떠올라야 돼. 집합론이라는 대학 과정 처음 배울 때도 교환 결합 분배부터 배워. 정말 수학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야. 첫 번째, A 대 B는 B 대 A와 같습니다. 이건 납득하지? 이건 선생님 뭐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얘를 보고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이거 들어보셨을려나 모르겠네. 대칭차 집합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A 대 B 해고 그 다음에 대 C를 하는 거나 A랑 B 대 C를 대하는 거나 같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로 풀 수 있는 아름다운 문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F2는 A 대 B, F3은 A 대 B 대 C고, F1은 A라고 쓸 거야. F의 규칙을 나열하고 있는 거야. F4는 A 대 B 대 C 대 A고, F5는 A 대 B 대 C 대 A 대 B 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 값으로 집합을 갖는 거죠. 자, 질문해 볼게. F97이 뭘까? 자, 97이 나왔다는 건 분명히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규칙이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을 일단 해야 돼. 규칙이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떤 규칙이 있는가? A, B, C를 특정하지 않았죠.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야 돼. 내가 모르는 함수와 대칭차 집합하는 건 배우지 않았어. 여기서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거부터 생각해보자. 자,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뭐냐면 항등원과 여원이야. 집합 얘기하면서 별의별 얘기 다 하지. 원래 그래야만 하는 단원이야. 중요한 단원. 항등원. 항등 뭐야? 항상 같다. 어디서 왔어? 항등. 식에서 왔지, 수상. 항등 원은 뭐야? 원소 얘기야. 항등 원. 이런 거야, 여러분. 덧셈에 대한 항등 원. 덧셈에 대한 항등 원이 뭐냐면 어떤 수에다가 이 수를 더하면 무조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와. 0. 그렇지. 덧셈에 대한
A라는 수가 있어. 덧셈에 대한 한동안이 몇이야? 0이지. 그럼 A에다 뭘 더해야 0이 나와? 마이너스 A가 0원이야. 수학적인 개념이야 여러분. 선생님 때는 이걸 중학생 때 배웠었어. 어렵지 않은 개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빼기도 물론 한동원 0원이 있겠죠. 근데 빼기는 너무 어려워요. 곱하기로 어려워. 나누기도 안 할게요. 두 개만 할 거야. 자, 곱하기라는 연산의 항등원은 뭘까요? 1이죠. 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건 1이에요. 그 다음 A에다 뭘 곱해야 항등원이 1이 나올까? 역수. 그렇지. 그래서 곱하기 할 때는 역수가 큰 의미를 가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덧셈에서 가장 큰 의미가 얘네고요. 곱셈에서 가장 큰 의미가 얘네죠. 자, 이제 생각해봅시다. 대칭 차집합에 대한 항등원은 뭘까? A랑 어떤 친구를 대칭 차집합해줘야 다시 A 자체가 나올까? 여기서 생각해봅시다. A 합집합 B가 A가 나오고 얘가 공집합이 나오면 되지. 이거 이해가? A 합집합이 A래. 이거 무슨 말이지? B가 A의 컴. 그렇죠.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지. 얘가 공집합이래. 원래 A교 B는 뭐 나와야 돼? 봐봐. B가 A에 포함된댔지. 그럼 A교 B는 뭐 나와? 뭐가 나오냐고. B가 A에 포함되면 A교 B는 뭐가 나오냐? B가 나오지. B가 공집합이어야 된다는 거지. 대칭 차집합에 대한 항등원은 공집합이야. Understand? 공집합과 대칭 차집합을 하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 나온다. 자, 이 얘기에 대한 게 항상 성질에 등장해. 집합에 대한 연산의 성질 보시면 첫 번째 얘기가 1번 A 합 A는 A다. 항등원 얘기를 하죠. A교 A는 A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 합 공집합은 A다. 영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항등원 영원의 개념은 안 가르쳐주래. 무의식으로 꼽는 거야 여러분한테. 쌤은 그거 좀 양성화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 이건 또 궁금하죠 그러면? 어떠한 집합이든 대칭 차집합을 해서 공집합이 나오고 싶어. 뭐가 나오면 좋을까? 여기선 좀 이해가 어려워. 여기서 이해하시면 쉬워. 합집합해서 공집합이 나오고 싶어. 둘 다? 공집합이어야 되지. 얘가 공집합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얘가 공집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A가 B에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된다. B가 A에 포함된다. 이거 뭐의 정의지? 서로 같은 집합. 영어는 자기 자신이야. 이해가? 이해해야 돼. 한번 돌아와봐. 얘로 돌아와봐. 눈에 보여? 내가 하나만 더 쓸게. 자, 얘 뭐야? A 대칭 차집합 A가 뭐지? 공집합은 대칭 차집합 할 때 항등원인가? 그럼 얘 곱하기 1처럼 없어지지. 얘는 B 대 A죠. B 대 C죠. 이해가? 왜 이렇게 가능한 거야? 교환결합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얘는 뭐가 돼? C가. 근데 C에다가 C를 대칭 차집합해서 뭐 나오지? 그럼 F7은 여기에다가
A를 또 대칭 차집합한 거지. 근데 이 함등원이 되네. A죠. F1과 같이 주기가 6이네. 얘는 F1과 같아서 A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이게 대칭 차집합의 성질이야. 여기까지. 그 다음 하나만 더 많이 나오는 거라서 A 대 B는 이 두 집합의 여집합의 대화도 그냥 같아요. 해보시면 나와요. 둘 다 여집합하는 것도 똑같아. 그 말은 문제에서 이러한 연산을 가지고 놀 거야 라고 하면 난 얘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건 선생님이 말해줄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 만나보셨을 거야. 대칭 차집합에 대한 설명하고요. 이 친구는 교육과정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보통 이거 4개 중에 하나로 문제에 설명이 되어 있어. 그래서 기억에서 뭔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해. 얘가 얘랑 같냐? 이렇게 물어봐. 한 번쯤 풀어봤을 거야. 그럼 항상 그냥 이제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맞아요 하면 되는 거야. 자, 이건 얘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자, 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뭐냐면 바로 얘야. 이런 친구도 가끔 나와. 얘 뭐냐? 쉬워. 얘 여집합이야. 가끔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에 대한 질문도 한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이 친구도 교환 결합 성립해요. 교환 결합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생각하는 방법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 전부 다 근본은 얘야. 그치? A 차집합 공집합이 A 대 공집합이 A 맞죠? 그러면 A 역세모 공집합은 A 세모 공집합의 여집합 맞죠? 얘가 뭐 나와? A. 그래서 얘는 A 여집합이 나와. 얘가 이런 얘기야. 오케이? 참고로 뭐 그냥 이건 보여주는 거예요. 안 쓰셔도 돼. 이렇게 해보시면 너는 이렇게 되죠? 근데 A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뭐야? 아니 대칭 차집합이 뭐야? 공집합. A 여집합이야. 얘네 둘이 합집합한 거 전체 집합이죠. 얘네 둘이 교집합한 게 뭐 나와? A 나오죠. U-A 해가지고 얘네 여집합이. 얘가 이 역세모에 대한 상등원이야. 근데 문제 풀어보시면 다들 한 번쯤 풀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거 여기 쓰시려면 쓰세요. 이렇게 쓰실 분들은 쓰세요. 나 이제 진짜 넘어간다. 진짜 넘어갈 거야. 다음이 5번이죠? 어때요? 좀 새롭나요? 배우는 게? 식상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제 고1이 되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깊이감이 있는 개념을 좀 다뤄야죠. 첫 번째. 자, 이제 밑에 쭉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냥 항등원, 역원에 대한 설명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아까 했던 요 얘기 이게 답니다. 그리고 나선 연산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죠. 선생님 그냥 하나로 쭉 쓸 거야. 알겠지? 하나로 쭉 씁니다. 첫 번째 하면 항등원 여건이 떠올라야 되겠다. 합집합에 대한 항등원 생각해봐. 어떠한 집합이든 요 친구랑 연산하면 자기 자신이 돼. 공립합. 공집합이야. 그렇지. 이 얘기가 먼저 나와. 자, 교집합은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야. 아이씨, 낚였다. 전체 집합이죠. 그러네. 그러면 교집합에 대한 여건은 뭐예요? 합집합부터 하자. 뭐랑 해야 공집합이 나오죠? 음. 공습. 공집합이랑 합집합은 뭐 나와요? A 나오죠? 네. 얘는 여건이 없어. 얘는 A랑 뭐랑 교집합해야 전체 집합 나와? A 여습합. 여건이 없어. 그러네. 그죠? 이 친구들은 여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합론 가시면 이제 이런 것도 배워. 항등원이 존재하는 집합을 따로 이름을 주고요. 여건까지 존재하면 이런 이름을 주고요. 거기서 연산법칙 몇 개를 가지면 이런 이름을 줘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름은 군환체. 군이라는 이름을 주고 환이라는 이름을 주고 체라는 이름을 줘요. 집합의 종류예요. 그런 거야. 그래서 뭐 자연수는 체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체 아니에요 사실. 유리수가 체예요.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자, 이제 연습한 얘기를 하면은 A 합 A 연습 뭐죠?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에요. A 교 A 연습 뭐죠? 공집합. 공집합이 나옵니다. 다 아는 얘기. 좀 보기 쉽게 정리할까? 네, 그래요. 여건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좀 다르게 정리해볼까? 그냥 우리가 아는 거랑 다 연산해서 해야 되나? A 합 A는 A 교 A는 A. 자, A 합 공집합은 A. A 교 공집합은 공집합. A 합 전체 집합은 전체 집합. A 교 전체 집합은 A. 자, 이런 항등원 여건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근본 없게 쓰고 있죠. 근데 네임드한 함수들이랑 함수래. 집합이랑만 계산하고 있어요. 여집합과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여집합과의 교집합은 공집합. 두 번째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세 번째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답 4번에 이 이야기. 자, 근데 여기선 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여집합은요,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한 번 더 중요한 게 다뤄지죠. 이 친구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얘랑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미리 해둡니다. 이 친구는 A 합집합 B에서 B를 뺀 것과 같고요. 필수 암기입니다. 필수 암기. 그리고 A에서 A 교 B를 빼는 것과 같아요. 왜 나오는 거냐면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얘네 둘 다 호감 관계를 주기 위해서 호감 관계를 부여한 거야. 의미를 준 거야. 여기는 A와 B의 호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 하지만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면 A 합 B는 무조건 B를 포함하고 A는 A교 B를 포함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뺄 수가 있어지지. 그쵸? 얘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개념에 나오면서 항상 이제 차집합하면 두 가지 생각이 떠올라야 돼. 아이디어. 첫 번째 차집합에 대한 아이디어야. A 차집합 B를 하는 와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딱 하나가 여집합에 끼고 있어. 그럼 얘 뭐 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지? 두 번째. 근데 그냥 이렇게 있어? 얘는 요거 아니면 요거 바꾸라는 뜻이야.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집합이 하나 있다. 여집합이 하나밖에 없어. A교 B를 하는 와중에 하나의 여집합이 달렸어. 그럼 얘는 차집합으로 가라는 뜻이고, 차집합을 하는데 여기 여집합이 하나 달렸어. 그럼 얘는 교집합으로 가라는 뜻인 거야. 비대칭으로 여집합이 있다? 얘는 연산을 바꾸라는 거야. 알겠죠? 얘는요? 얘는 뭘까요? 그냥 말하고 있어 얘가. 뭐라고? 야, 일단 드모르간 써서 가운데 교집합으로 바꿔야겠지?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치? 왜? 하나가 여집합이면 여기 교집합이었으면 좋겠잖아. 써주고 그 다음에 안에는 차집합으로 바꿔줘. 이런 뜻이야. 오케이? 여러분이 이 집합식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알지? 이러는 거야. 야, 알지? 이러는 거야. 뭐 해야 되는지 알지? 이러고 있는 거야. 알겠죠? 합집합인데 둘 중에 하나가 여집합이 달렸다? 걔는 전체를 드모르간을 바꾸라는 거죠. 다음 교환법칙. A 합 B는 B 합 A와 같다. A 교 B는 B 교 A와 같다. 교환법칙. A 합 B 합 C에서 B 합 C를 먼저 하든 A 합 C를 먼저 하든 상관이 없다. 교집합도 마찬가지죠. B 교 C를 먼저 하든 A 교 B를 먼저 하든 상관이 없다. 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상당히 계산을 용이하게 해주죠. 자, 이 결합 법칙에서는 지금 연산을 하나만 썼어요, 그렇죠? 합집합, 교집합. 근데 이제 두 개를 따로 쓸 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를 분배 법칙이라고 명명하게 됐어요. A교 B합 C.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둘이 연산을 같은 걸 쓴다면
나는 교환 결합을 생각하셔야 되고 둘이 다르면 분배를 생각하셔야 돼. 이 친구는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A 교 B와 A 교 C의 합집합과 나타내죠. A 합 B 교 C는 A 합 B 교집합 A 합 C가 됩니다. 자, 보라색 나옵니다. 흡수 법칙이에요. 별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연산을 좀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흡수 법칙. 말 그대로 흡수한다는 거야. 어떤 하나가 하나를 푹 먹어버린다는 거지. 이런 거야. 자, 흡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순간 언제냐? 이렇게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순간이야. 근데 사용하는 순간에 요 밖에 있는 친구랑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 밖에 있는 친구가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네가 뭐가 나오든 간에 너는 그냥 얘가 무조건이야. 생각해보시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봐봐. A 합 머시기는 무조건 A를 포함하지 않죠. 요 친구 자체가 얘를 포함한다. 그럼 교집합으로 내가 나와야지. 쌤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집합 기호와 같은 방법 4가지 계속 쓰고 있죠. 얘네 둘이 교집합하면 얘가 얘를 포함하기 때문에 얘가 작은 게 나와야죠. 얘도 마찬가지지. A 교 머시기는 무조건 A에 포함돼. 그래서 합집합하면 큰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뒤에 무엇이 나오든 간에 얘는 A가 된다. 이게 흡수 법칙이야. 자, 이거 분배법칙 풀어보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 그냥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흡수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분배 법칙을 무지성 사용하기 전에 이 괄호로 묶인 이 하나의 집합과 이 친구의 포함 관계는 항상 살펴줘야 된다는 거지. 포함 관계가 없을 때만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내는 거야. 다음 분모를 해봅시다. A랑 B과 P의 여집합은 A역 교 B역 A교 B의 여집합은 A역 합 B역. 자, 우리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하나만 더 하면 끝입니다. 다음 마지막 유한 집합의 영역을 자, 전체 집합에 U의 세 부분 집합 얘기 있는데 여러분 U를 쓰면요 이게 이 U라는 기호는 전체 집합이란 말이 없어도 속칭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렇죠?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N A 합 B는 읊어봐. 남영아 뭐랑 같니? 수업 다 같이 쓸게. A 교 B는 뭐 같아요? 여러분 이건 집합 방정식이라고 해요.
집합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죠. 그렇죠? 지금 얘는 넘버리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뭐야? 집합이야? 수예요, 수.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이야. 오케이? 여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수로 이루어진 등식이고 여기는 집합 방정식이야. 차이를 알고 가길 바래요. 그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칙이 성립해요. 이거 하나를 수로 취급하니까. NA 곱이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가 B다. 그리고 NA 더하기 NB는 NA 합 B 더하기 NA 곱이더라. 다 같은 식이죠 지금. 쉬워요? 출근 준비해야 돼요. 다음 세 개짜리. 하나 놓쳤다. 별 얘기 아니니까 이것만 하고 갈게. A 대 B 대 C. 요거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거 흔히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서 나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라고 판단하기 쉬운데 세 친구의 대칭 차집합은 가운데를 포함합니다. 알겠죠? 직접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간단하죠. 이렇게 A, B부터 생각해봐. A, B부터 생각하면은 여기랑 여기거든 원래 이 초승달 두 개. 근데 얘가 등장하면서 얘네는 또 이 두 친구의 대칭 차집합과 교집합이죠. 여기 두 개가 없어져요. 근데 여기는 얘는 안 가지고 있고 C만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여기 세 개짜리가 나와서 생각이 났어요. 자, 이 친구들은 NA 더하기 NB 더하기 NB 다들 아시죠? 마이너스 묶습니다. 여기서 그냥 NA 곱이 더하기 NB 교 C 더하기 NC 교 A 플러스 NA 교 B 교 C. 자,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 얘를 구하는 다른 방법이 있긴 해. 그게 뭐냐면 얘들아,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 B가 뭐예요? NA 합 B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친구 하나하나마다 NA, NB 쓰고 NB, NC 쓰고 NC, NA 써야 되지. 얘는 부족하죠 지금. 맞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NA가 B 더하기 NB가 C 더하기 NC교 C합 A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씩 더 더해졌죠. 얘는 빼줘요. 여러분 이런 문제 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교비를 얘를 더하고 싶은데 얘가 나왔을 때. 그럼 간단해요. 사실 얘를 그냥 구해서 해도 돼. 근데 이렇게 가면 더 쉽게 갈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A교, B교, C마저도 한 번 더 원래대로 빼주면 된다. 얘뿐만 아니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거라서 하나 더 써봤어요.
다음 여집합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A의 원소의 개수 빼면 되죠. 왜요? A 여집합은 전체 집합 차집합 A와 같은데 지금 팁입니다.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돼요. 밑에서 차집합 보여줘요. 이 친구를 위해서 아까 해놨던 게 있더라, 그렇죠? 얘는 A 합집합 P 마이너스 MB와 같고 목적이 뭐야? 차집합할 때 너와 너의 포함 관계가 생기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렇죠? 그럼 뺄 때 더 빼지는 게 없으니까. 그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빼지는 거잖아. 그리고 NA 차집합 NA도 B가 없다. 얘가 얘인 이유도 얘네들이 포함 관계이기 때문이죠. 얘들이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포함하자. 자, 뭐 원소의 개수 개념은 아닌데요. 이 얘기도 하고 갈게요. 원소의 합입니다. 이 이야기 좀 하죠. 원소의 합.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보통 어떻게 쓰죠? 아는 사람 어떤 기호 쓰죠? 그렇죠. S 써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건 다른 말 길게 안 쓸 거예요. 길게 안 쓸게요. NA와 SA는 성질을 공유한다. 똑같아요. 원소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원소의 개수를 풀듯이 푸시면 된다. 이게 뭐 선생님 증명할 것도 없는 게 사실 이런 거야. 여러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그 원소의 값이 무엇이든 간에 그 수치를 1로 잡겠다 이거지. 원소가 2든 3이든 4든 그 값을 1로 잡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1을 만약에 원소가 5개야? 1을 5개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얘랑 똑같은 거야. 원소의 합이야. 원소의 합은 그 원소마다의 값이 다를 뿐이다. 얘랑 똑같은 걸 다 정리해요. 알겠죠? 끝났다. 자,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같이 했던 이 집합 내용들은 선생님이 진짜 핵심만 딱 썼으니까 개념을 다 쓰긴 했지만 핵심만 딱 썼으니까 요거를 다 하셔야 돼. 여기서 하나라도 모른다? 언젠간 틀리는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언젠간이라는 건 수능 포함이야. 고3 포함, 고2 포함. 고2, 고3 때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방식이 우리가 지금 수화에서 배우는 집합과 명제에서 비롯돼요. 우린 지금 언어를 배우는 거야. 응애 한글 배우고 있는 거야. 수학에서의 한글. 알겠죠? 실하게 가져가자. 근데 명제는 집합으로서 풀린다. 뭐 지금 쉬었다가 할까요? 쉽시다. 그 문제 푸시다 보면은 원소의 개수에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에 의거해서 푸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생각하는 게 좀 많아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보통 최대값, 최소값 뭘 물어보냐면 그 하나 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말고 A합이랑 A교비에 대해서 묻게 돼요. 보통 이 친구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 둘 다 이걸로 풀면 돼요. 얘로 풀어. 근데 딱 하나 딱 범위가 딱 이쁘게 탁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마다 달라서
선생님이 필승법을 가르쳐줄게. 필승법. 너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생각해봐. 무슨 얘기야? NA 더하기 NA 더하기 MB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지. 아, 교집합. 얘는 NA보다 크거나 같고 MB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가죠? 그렇죠? 항상 얘네 둘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뭐보다 작거나 같죠? NA 더하기 그렇죠. NA 더하기 MB보다 작거나 같고요. 또 NU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문제풀이 툴이야. 기억하세요. NA 플러스 MB가 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원칙이지. 그렇지? 근데 이 친구가 전제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이 NA 플러스 MB가 이 전체 집합의 개수를 넘어가면 얘를 쓰고요. 넘어가지 않는다면 얘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NA, MB 중에 더 큰 걸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기반이 되는 거야. 여기서 문제마다 좀 심화로 가면 더 어떤 조건이 추가되기도 하죠. 그럼 그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기본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얘네 두 개 중 큰 것이 들어가면 됩니다. 얘는 이것 중 작은 것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 문제는 보통 활용에 나오죠. 활용에. 뭐 대표적인 기출이라고 하면 수원, 수투, 합통, 미적, 기하, 수강 희망 학생을 조사하였다. 전교생이 한 100명인데 여기서 뭐 미적분과 합통을 동시에 희망하는 몇 명이었고 이런 얘기하는 그런 얘기할 때 요거